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02% 상승했습니다. 이건 거의 보합권에서 마감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코스닥은 0.86% 상승 마감했어요. 그런데 어제나 그저께나 시장이 크게 올랐고 또 그 이전에는 또 크게 떨어지고 했죠. 그런데 오늘은 관망하는 이런 분위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며칠 전만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관계에 의해 가지고 그쪽에 지정학적 위기가 있니, 전쟁이 발생하니 이런 걸로 인해서 시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러시아군이 철군을 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분위기가 좋아졌죠. 그러다가 우크라이나 그 어떤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중 한때 큰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미국에서 아직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시나리오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소식들이 또 전해지자 다시 관망하는 분위기가 이렇게 접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상승이 베팅한다거나 갑자기 하락에 베팅한다거나 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냥 관망하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늘 말씀드리다시피 이런 이 단기적인 이런 이슈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형편은 되는 대로 물량을 모아가면 되는데 현재 시장 상황이 그렇다 그겁니다. 그래서 관망이에요. 주말 사이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보고 다음 주 시장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자, 오늘은 이 투자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현대상선에 대한 이야기인데 관련해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자, 일단 이 현대상선을 투자한 이유에 대해서는 예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습니다. 지금 이 우리나라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사실상 섬나라입니다. 자꾸 우리나라가 이 육지 끝에 붙어 있어 가지고 물리적으로 이게 반도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상은 이 북한으로 인해서 딱 가로막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물건을 만들어서 이 전 세계로 갖다가 팔아먹으려고 그러면 뭔가 실어 나갈 수 있는 이런 운송수단이 필요한 거예요. 운송수단. 그게 배죠, 배. 배인데,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를 향해서 유럽 지역도 아프리카 지역도 이런 식으로 다 실어 나갈 수 있는 회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현대상선, 지금은 HMM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동남아 쪽으로 이렇게 실어 나르는 중소형 운송사들은 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전 세계로 실어 나를 수 있는 회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이전에는 한진해운도 있었고 현대상선도 있었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한진해운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현대상선 하나가 남아서 그게 독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고 물건을 팔아 먹어야 되는데 전 세계로 팔 수 있는 것은 이 현대상선밖에 없어서 제가 이걸 매수했고 또 이걸 애들한테 정리를 했고 또 애들이 유상증자 받았다고 수도 없이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렸던 겁니다. 또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수출 의존도, 무역 의존도가 크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큽니다. 가장 컸을 때가 2011년도, 이때 86% 정도 됐는데 이때는 수출도 많았고 수입도 많았어요. 지금은 무역 의존도가 한 60% 정도로 예전보다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경기가 좋지 않아서 또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수입 물량이 또 많이 줄여서 무역 의존도가 좀 줄긴 했습니다만은 다시 또 수입과 수출이 늘어나게 되면은 무역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겠죠. 우리나라는 어쨌든 간 물건을 만들면 해외로 팔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현대상선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게 HMM이었어요. 자, HMM을 좀 살펴보면은 이 회사는 일단 망했죠. 망해가지고 국가에서 가져왔다 입니까? 망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또 회사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돈을 벌지 못했죠. 이렇게 오랜 기간 돈을 벌지 못했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망했죠. 그런데 이제 이걸 가져가 이제 정부에서 가져왔잖아요. 가져오면서 정부에서 한 게 일단은 이제 돈을 빌려줬어요. 돈을 빌려주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투자를 진행했죠. 이 투자는 다시 이렇게
운도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막 어려울 때 여러분들 작년에 공급망 이슈에 대해서 들어봤다 아닙니까? 갑자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업 활동을 통해서 배짱 장사인 거예요. 운임을 높이 부르고 배짱 장사인 거예요. 그래서 돈을 갖다가 이제 많이 버니까 다시 투자를 진행하게 되고, 또 이런 투자는 앞으로 또 영업 활동에 또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순서로 보면은 돈을 갖다가 많이 벌지 못하고 뭐 이 회사 그룹 내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 회사는 이제 정부가 가져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가져와서 돈을 줬죠. 2번. 그리고 투자를 했죠. 3번. 그 매출액이 늘어났어요. 4번. 근데 운이 좋아서 이 코로나 시대 때 배짱 장사를 해서 돈을 엄청 벌었어요. 5번. 그러니까 6번 투자를 진행했고 7번으로 이렇게 이어진 겁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회사 유보율도 늘어나고 다른 지표들도 막 좋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회사가 이제 죽다 살아났어요. 또 그리고 작년에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던지 이 번 돈이 그동안 이렇게 적자난 거 있죠. 다 메우고도 돈이 남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회사가 우리 회사 주가를 볼 때 언제 가장 싸냐? 언제 가장 싸냐? 이게 주가거든요. 이쪽 면에 있는 게 주가인데 주가가 가장 쌀 때가 회사가 정말로 최악으로 치닫을 때, 망하니 많이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 이때 가장 쌌었습니다. 그죠? 회사가 이익을 내지 못할 때 이때 주가가 굉장히 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투자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를 좀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생각이 이제 좀 중요한 거죠. 저는 이 이전에 사실 예전에도 아마 카페에 올렸을 겁니다. 현대상선 이전에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을 둘 다 보유를 했었습니다.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보유를 했는데 저는 한진해운이 살아날 걸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뭐 어쩌다 보니까 한진해운이 망해버렸더라고. 상장 폐지가 돼서 사라져 버렸죠. 그때 과감하게 어떤 결정을 했냐면 앞서 말씀드린 그런 결정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크고 또 그렇고 또 물건을 만들면 팔아먹어야 되는데 실어 나라에 팔아먹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는 현대상선은 하나밖에 없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과감하게 이쪽으로 막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진행해서 이거는 아무래도 좀 장기 보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전 일이 주가를 보면은 이 종목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이 현대상선의 주가가 가장 좋을 때가 2007년도입니다. 전 세계 거품이 가장 많이 발생했을 때 주가가 가장 높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 종목은 언제 팔아먹어야 되냐면 전 세계 경기가 좋을 때 그때 다시 팔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기 보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럼 주식을 사고 팔고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 애들한테 뭐 반반씩 정리를 해버렸죠. 그리고 그 위에 유상증자도 있었기 때문에 애들 돈 모은 거 다 때려 모아서 다시 유상증자까지 받는 그런 단계까지 갔었죠. 그럼 유상증자까지 받아도 오히려 주가가 이 유상증자 가격보다 더 떨어지는 그런 상태에서도 계속 보유를 하고 있었죠. 그 결과 회사가 계속 죽어가다가 지금 이렇게 매출액이 이렇게 살아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살아났죠. 이제부터 그러면 이제 주가가 한때 55,000원까지도 갔었잖아요. 뭐 테마가 형성돼서 갔었는데 이제는 정말로 이제 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팔 필요가 없냐면 회사가 빚 다 갚았죠. 앞으로 이제 배당도 줄 것 같아요. 분명히 이제 이렇게 돈을 버는데 배당을 안 줄 수가 있겠습니까? 배당도 주겠죠. 그러면은 또 앞으로 세계 경제가 살아나면은 점점 이 교육 규모가 늘어날 거고, 물론 작년처럼 이렇게 배짱 장사는 못할 수도 있어요. 운임이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또 운임이 떨어진다고 해서 이 종목의 주가가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뭐 장기간 또 이제 수익 내고 이 마진이 엄청나더라고요. 뭐 물론 뭐 1,000원 팔면은 한 530원? 53% 정도 이익을 남기는 이런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운임이 높아서 그렇죠. 이 운임이 준다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이익을 남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계속 돈 벌 일만 남았는데 뭐 이거는 팔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투자로 가는 것은 일단은 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고 배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 배 만드는 회사가 우여곡절 끝에 하나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이거 독점이고 독점, 독과점이 되면 가격을 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 가져갔는데 죽일 리가 있겠습니까? 이 현대상선까지 날아가면 우리나라 이제 어떻게 하라고? 무조건 살리겠죠.
그래서 과감하게 이 종목 투자해서 들고 있는 겁니다. 들고 있다 보니까 살아났었어요. 살아나서 이제부터 이제 가는 겁니다. 그 안 좋을 때 리스크를 감수하고 사서 들고 가는 겁니다. 그럼 수익이 쫓겨나면 어떻게 되냐? 그걸로는 안 됩니다. 언제까지 가야 되냐면 사이클을 읽어야 되는 거죠. 이 종목의 사이클은 전 세계 경기가 가장 좋을 때 그때 파는 게 이 종목의 사이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좀 배웠기 때문에 전 세계 경기가 좋다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이런 거죠. 자 여기 합시다. 이렇게 자 1995년을 기점으로 해서 통화 유통 속도가 떨어졌죠. 통화 유통 속도가 떨어지니까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통화량은 늘렸습니다. 이렇게 늘렸죠. 그런데 돈을 갖다가 은행에서 많이 찍어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경제가 좋아진다면 이 통화 유통 속도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늘어난 돈, 이 금리 인상을 통해서 회수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게 2배 상승하면 물론 이게 1이라 보면 1, 2배는 3입니다. 3. 그러면 이게 이때까지 풀린 돈이 다시 이렇게 2배가 더 되는 거예요. 뭐 총 3이 되는 거죠. 풀린 돈만큼 유통 속도가 예전 1995년 수준만 유지한다 하더라도 회복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풀린 돈에 이렇게 2배가 더 불어난 거예요. 총 지금 현재 1로 치면 뭐 3이에요. 3. 그러면은 이 지금 자산 가격이 얼마나 늘어나겠어요. 전 세계 거품이 커진다고 하는 것은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현대상선은 전 세계 어떤 교역이 가장 활발할 때 그때 주가가 가장 높았기 때문에 지금 수익이 나든 말든 뭐 팔 필요가 이제부터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 부여하면 됩니다. 투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프로세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지금 돈바스 지역이 어떻니, 우크라이나가 어떻니, 뭐 금리 인상을 갖다고 하면 시장이 출렁거리니, 솔직히 그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고 큰 흐름을 읽고 그게 확신이 되면, 그 믿음이 있다면 그냥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일 때 10배든 20배든 30배든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잦은 변동성에 몇 프로 더 묻겠다고 3월 금리 인상이 되면은 어떤 교수가 누군가가 어떤 뭐 분석하시는 분이 시장이 출렁거리고 하락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안 사고 3월 달에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봐. 근데 그쵸, 3월 달에 출렁거릴지 안 그럴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 자잘한 잔파동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큰 흐름만 읽고 돌아가는 상황만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면은 투자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계속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럴 때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투자하는 방식은 뭡니까? 순환매매 안 됩니다. 순환매매. 제가 믿음을 가지고 하는 방식은 순환매매입니다. 복리에 기대는 그런 매매를 하는 거예요. 많은 종목을 보유하니까 이 리스크가 분산이 되고, 그리고 그 많은 종목 보유하다 보니 보유하는 종목 중에서 크게 상승하는 종목이 있고 물론 떨어지는 종목도 있지만 상승하는 종목을 끊어먹고 팔아서 그동안 떨어지는 종목도 사서 평균 매수 단가를 끌어올리고 물량도 늘리고 그 경우에 따라서는 신규로 또 종목을 편입해서 계속 계좌를 순환을 시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순환을 계속 시키다 보면 결과적으로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지만 조금씩 늘어나고 시간이 흐르면 이 수익금이 다시 재투자되어서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 수익 내는 방법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손해보지 않고 계속 팔면 결과적으로 이거는 뭐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강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대로 그냥 진행하는 겁니다. 각자 맡은 어떤 처한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죠. 우리 애들 같은 경우는 망해도 되기 때문에 이런 몰빵 투자도 가능한 거고, 저는 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뭐 우리 가족 4명이 있는데 애들 2명 뭐 망해봤자 상관이 없어요. 그래도 용돈 받는 걸로 투자하는 게 돼서 상관이 없는데 제가 망하면 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저는 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몰빵 투자는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순환매매를 통해서 안전함을 추구함과 동시에 복리를 누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투자하고 애들대로 투자하는데, 어쨌든 그 중요한 것은 하나의 믿음이 있다면, 우리 애들 같은 경우는 이 현대상선에 대한 믿음이 있었죠. 살아날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투자를 진행해서 이제 조금 올랐어요. 지금은 뭐 오른 것도 아니죠. 앞으로 나중에 10배, 20배 오를 때까지 그냥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순환 매매를 통해서 복리를 계속 누리다 보면 이 사이즈가 점점 커진다는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강력하게 실천하는 겁니다. 그게 그냥 투자입니다. 다른 게 투자가 아니에요. 자꾸 투자라고 진행하니까 돈바스가 어떻니, 지정학적 위기가 어떻니, 뭐 이런 이야기들. 하루하루 사실 등락은 사실 중요하진 않죠. 중요하진 않는데, 그걸 갖다가 자꾸 눈에 꼽혀서 큰 걸 놓치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투자를 진행하심에 있어서 아마 지금 망하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망하면 나는 우리 집의 가장이다. 내가 망하면 큰일 난다. 이 돈은 절대 망하면 안 된다. 이런 분들은 무조건 순환매로 가야죠. 순환매매로 가서 복리를 누리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의 집에 자녀가 있을 거예요. 그런 애들 망해도 된다. 뭐 몇십만 원 되는데 뭐 이거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된다 하면 가만히 모으다가 이런 종목, 이 종목을 투자라는 게 아닙니다. 이런 종목이 발견이 되면은 그때 과감하게 던져 놔보는 겁니다. 그런 애들은 몰빵해도 돼요. 그런 돈은 몰빵으로 가도 됩니다. 되고,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이 순환 매매를 진행을 하다가, 아니, 우리 회사 매출이 좋아져서 상여금을 좀 받았다. 그 돈과 차도 살 수도 있고, 해외여행 갈 수도 뭐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뭐 한번 안 갔다 생각하지 뭐. 이렇게 해서 상여금 500만원 받았고, 뭐 여행 안 갔다 생각하지 뭐. 여행 가면은 날리는 거지만, 안 갔다 생각하면 남는 겁니다. 그 500만원을 가지고, 이 딱 보고 좋은 종목이 있으면은 그 종목에 뭘 하겠다 생각 때려 넣어보는 거죠. 그게 10배, 20배 되면 굉장히 큰 돈이 되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투자하는 방법은 다릅니다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겁니다. 그리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그러면은 뭐 하루하루 등락에 따라서 그게 아니고 이런 종목을 보고서 그 종목이 가장 쌀 때 사는 겁니다. 이 현대상선 가장 가능하면은 가장 쌀 때 사는 거고, 팔 때는 가능하면 참고 기다렸다가 가장 비쌀 때 파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그런 투자 방식이 내한테 너무 위험하다 그러면 이런 순환매매 방식이라도 굉장히 좋잖아요. 이건 매일 보여드린다면 한 달에 2번씩 뭐 거의 보여드리죠. 이런 식으로 매매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또 실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도 많이 보여줬고, 이건 또 뭐 파워가이드나 이런 걸 프로그램을 통해서 증명까지 해준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투자하면 돼요. 그러면 안 망하겠죠. 예, 하여튼 여러분들 뭐 각기 다른 여러 가지 어떤 투자에 대한 철학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HMM을 보면서 아, 투자는 이렇게 진행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은 뭐 좋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좀 괜찮았습니다. 세력들이 그나마 좀 매수한 종목들이 있긴 합니다. 그렇죠. 오전만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장 마감하러 갈수록 거의 보합에서 마감이 됐습니다만은 이렇게 괜찮은 종목들이 꽤 있었죠.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께서 어떤 게 있나 좀 보면은, 오늘 세력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이 이렇게 13개 종목이 됩니다. 종목이 좀 많으니까 플랜에 도움을 좀 받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종목 좀 보면 이런 거 있죠.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 바닥권으로 분석이 되는 종목도 이렇게 2종목이나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제가 주말 사이에 좀 정리해보고 괜찮은 종목이 있으면은 월요일날 장중수급 분석 시간에 따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변곡점 지표를 보면은 최근에 계속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좀 조심해야 되겠지만, 이 아래 있는 종목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투자를 이래 진행하면서 참 여러 가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다 투자를 진행하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어떻게 이 3천만 명이 주식 투자를 하는데, 아니 2,700만 명이 2,300만 명이 어떻게 투자금 1,000만 원, 돈은 작다고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돈이 많은 사람이 있을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없지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단타에 대한 어떤 투자를 진행을 했으면, 이 사람들을 광고 타깃으로 해서 노년 뉴스가 전부 다 단타에 대한 뉴스이고, 유튜브에 올라오는 게 전부 다 단타에 대한 뉴스이고, 심지어 높은 분들조차도 투자라 하면은 이 단타라 생각하고,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투자라 하면은 이 단타라 자꾸 생각하니까 이 투자에 대한 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요 일부분이 이제 좀 괜찮은 투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 단차의 투자 10년 해봐도 항상 그 자리일 겁니다. 항상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면 우리 애들이 10년 전에 투자를 진행할 때 빵운으로 시작했습니다. 진짜 빵운입니다. 애들이 저거가 버는 돈이 뭐 있어요? 저거가 받는 돈은 이쁜 짓 해가지고 용돈 좁게 받는 거. 어른들 만나면 이쁜 귀염 재롱 좀 부려서 인사 열심히 하고 해서 한 만원, 2만, 3만원 받는 거. 명절 때 열심히 또 인사하러 다녀서 어른들한테 용돈 좀 받는 거. 뭐 입학이나 졸업하면 용돈 좀 받는 거. 그게 다예요. 그게 저게들 거 다라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많은 부모님께서 뺏어먹죠. 너 엄마가 통장이다, 아빠가 통장이다 해서 너거는 잊어버리니까 엄마한테 맡겨라, 아빠한테 맡겨라 받아놓고 안 돌려줘요. 지가 다 갚죠. 부모가 다 용돈을, 아기 용돈 줬는데, 애들 용돈 줬는데 부모가 다 떼 써버리고, 나중에 애들이 내 돈 어디 갔나, 뭐, 니 밥 안 먹나, 옷 안 사줬나, 신발 안 사줬나, 거기다 어디서 나왔겠나, 이러면서 다 떼가 먹버려요. 그러면 안 됩니다. 가난의 대물림이 그게 대물림이에요. 애들 얼마 용돈 안 내고 빵원으로 시작해서 10년 딱 됐어요. 10년 딱 됐는데 이게 1억 몇천이 됩니다. 벌써 1억 몇천. 작년에 2억까지도 갔었어요. 이제 현대상선제로 올라갔는데 이 조만간에 내년이든 후내년이든 5만원 돌파 안 하겠습니까? 그럼 다시 2억 4억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중에 성인이 되면 7살 때부터 시작했는데 그게 지금 10년이에요. 앞으로 10년이 더 흘러서 27이 되면 투자 자산은 또 엄청나게 불어져 있겠죠. 애들 용돈만 잘 관리해도 애들은 그 용돈만으로도 얼마든지 투자 성공을 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건 다 뺏어먹지 말고 정말로 애들한테 투자로 가르치면서 제대로 된 투자를 하십시오. 이렇게 2천만 원 이 미만의 분들도 아마 우리 애들처럼 그런 식으로 투자를 진행했다 그러면 영원히 1,000만 원이겠습니까? 10년 전에 한 12년 전에 뭐 저한테 투자금이 얼마 있는데 뭐 저는 뭐 어떻게 이렇게 메일 보내신 분들 지금도 아마 그 정도입니다. 지금도 아마 항상 묻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 정도 2, 3천 좀 많으면 4, 5천 10년 전도 2, 3천 4, 5천 지금도 2, 3천 4, 5천 항상 투자금이 변하지 않아요. 좀 되는 사람들이 그 정도이고 대부분 다 이어져. 그래서 뭐 로또 같은 거 원하는 거죠. 비트코인 같은 거 넣어서 갑자기 뭐 몇백 배 먹는 거 이런 거는 자꾸 생각하고 자꾸 위험하게 투자를 진행하니까 10년 전이나 지금 전이나 여전히 내 손에 돈이 없는 거죠. 빈털터리 됐다가 조금 모이면 또 투자했다가 또 다 털어먹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는 거죠. 이게 낫습니까? 우리 애들처럼 막 묻어놨고 막 계속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투자해서 진행하는 게 낫겠어요. 느린 것 같아도 이게 이깁니다. 이거는 절대 못 이깁니다. 주말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께서도 투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이상입니다.